참여같이 할 수 있다 참치캔TV 지방선거 공보물 읽어주는 참치캔TV로 다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무처에서 일하고 있는 서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천명부 천영기입니다. 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비례, 비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이번에 저희가 정개특위에서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시의원 정수가 20에서 21로 늘었는데, 거기에 한석이 는 게 비례의원이죠? 예, 비례 비율을 기존 10%에서 14%로 상향을 해서 그 14%면은 우리가 그 지역구 정수가 18명이잖아요. 네. 18명 맞죠? 18명 맞습니다. 지역구. 네. 18명에 14%면은 2점 몇이 나오는데 네. 거기 이제 좀 얹어서 3석으로 최종시법을 또 이제 네. 급하게 개정을 해서 3석으로 한석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쨌든 거대 양당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서 좀 한석씩 의석을 가져갔었던 건데, 한석이 지금 비례로 더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소수 정당에서는 이번에는 한번 시의회로 한번 진입해보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비례 의석수를 배정하는 방법이 투표율이 1등이 많이 가져와서 1, 2등은 그냥 한석씩 가져간다고 보고요. 그렇죠. 네. 세 번째 그 지지율을 받는 정당보다 제일 많은 지지를 받는 정당이 2배 이상 된다고 해서 2석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주당이 좀 많이 받았다고 해서 2석을 그냥 가져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신 거죠?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던데. 예, 우리 선거법에 보면 그 지방의원 비례 의석수는 국회의원 의석수 마찬가지로 비례의원 정수 곱하기 지지율을 곱합니다. 득표율을. 득표율을 곱했을 때 거기에 정수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제일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거니까 여론조사에 나오는 거 한 40% 지지를 받는다고 할 때 1.2가 나오잖아요. 3을 곱하면. 네네. 그러면은 정수가 1이기 때문에 한석은 배정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나머지 정당들을 또 이제 투표를 곱하면은 3 곱하기 예를 들어서 30% 정당이 있다고 하면 0.9가 나오죠. 그 다음에 20% 정당이 있다고 할 때 0.6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정수 1.2에서 제일 일당이 2를 뺐으니까 그 소수점이 0.2가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그 득표를 정수가 넘지 않는 그 정당들이 있을 텐데 30%를 받으면 0.9가 되고 20%를 받으면 0.2가 되는데 0.6이 되죠. 0.6이 되니까 0.2가 남는 일당보다 0.9와 0.6이 되는 정당이 한석씩 배정을 받게 되는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규정을 해놨어요. 네. 아마 이렇게 말씀해도 아마 지금 이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 이제 거대 양당이 2석을 누가 가져가느냐, 아니면은 지금 원내를 진출하려고 하는 현재 소수 정당으로 얘기되고 있는 지금 당이 4개가 나오고 있는데 그 4당에서 어느 한석을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일당이니까 일당이 45%를 득표를 하고 그 다음에 3당이 20%를 득표를 했을 때 일당이 2배 이상이잖아요. 2배 이상의 득표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당이 2석을 다 가져가는 거냐? 그건 또 그거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0.45, 45%니까 0.45 곱하기 3을 했을 때는 1.35가 되고 그 다음에 20%를 득표를 했으니까 0.2 곱하기 3을 하면 0.6이 됩니다. 그럼 1.35에서 2를 빼서 한 명을 배정을 하고 나머지 0.35와 0.6을 비교를 해서 더 높은 쪽에 한석을 주기 때문에 20%를 받은 3당이 한석을 가져가게 되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네. 두 번째 들으니까 더 이해가 됐는데, 어쨌든 저희는 어느 거대 양당, 양당에서 그거는 이제 비율상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나머지 한석, 20석에서 21석으로 늘은 세종시 의회 의원 수를 한석, 비례의원 3석 중에 한석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아마 오늘 저희 공보물에서도 좀 읽어보면서 얘기가 될 거고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저는 바라는 점이 뭐냐면
지금 세종시법을 급하게 이제 개정해서 21명으로 그 정원수 수가 확정됐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보면 광역의회 의원 정수는 22명 이상으로 돼 있어요. 네. 그걸 기존의 세종시법에서 20명으로 한다라고 특례 조항을 만들어 놨던 걸 네. 저는 세종시법에서 이 특례 조항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22명이 정수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필요하지, 이 특례 조항을 개정했다고 21명으로 한다라고 한 것이 그렇게 또 바람직한 거냐. 네. 저는 좀 의문이 좀 있어요. 네. 세종시는 세종시 특별법의 그 안에 내용이 이렇게 관련된 의원수 정수가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실은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22석이 의원수로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합리적으로 개정되거나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 세종에는 현재 6개의 정당이 비례 시의원으로 나오려고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 이제 기호가 나와 있죠.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이번 선거의 모토가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라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좀 슬로건을 잡았네요.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시작한 약속 세종 시민과 함께 완성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공보물이 나와 있고요. 다음에 구체적인 정책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세종시와 관련해서 역시 또 행정수도 조기 완성,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내용을 좀 해놨고요. 그다음에 교통망 구축, CTX, BRT, 광역버스, 대중교통망 이런 내용들이 있고, 저성장 극복을 위한 충청권 AI 디지털 경제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차장님 좀. 네, 그다음에 보면은 세종 기업 혁신 허브를 조성하겠다라고 기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종 K 컬처밸리를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문화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자원 민간 임대 확대해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관련된 세부 공약들이 있고요. 세종시 공공서비스와 공공의료 청년 지원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K컬처밸리도 좀 좋고요. 그 다음에 AI 디지털 경제 메가시티 구축도 현대 어떤 흐름에 좀 쫓아가는 그러한 정책들이 좀 눈에 띕니다. 네. 저는 저희 아들이 이제 세종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를 하겠다는 내용들이 좀 눈에 띄네요. 네, 청년과 신혼부부들 눈에 띄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럼 민주당에는 어떠한 비례의원이 지금 준비되어 있나요? 예, 1번 첫 번째 후보로 김명숙 후보가 비례 1번으로 좀 입후보하셨네요. 네. 광주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시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의 장애인 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그다음에 한국생활개선의 세종시연합회 행복도시 생활개선의 부회장을 하고 계신 분이네요. 네. 다음에 또 한 분이 더 계시죠? 예, 강혜정 후보가 2번 두 번째 후보로 입후보를 하셨습니다.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을 하셨고, 전 연세초등학교 교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과장을 역임하신 분이네요. 현재는 세종시당 부위원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호 2번 국민의힘 가보겠습니다. 함께 걷는 세종, 함께 만든 세종 해서 이렇게 국민의힘 공보물이 있습니다. 넘겨보시면은 여기 공약 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걷는 세종으로 즐거운 세종 프로젝트에서 여러 가지 문화, 그리고 반려동물 공원 이런 내용이 있고요. 행복한 세종 프로젝트에서 복지 관련된 내용들이 난임 부부 시설비 추가 지원,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추진하겠다. 잘 사는 세종 프로젝트로는 이응패스의 혜택 한도를 2배 정도 상향하겠다. 세종형 일자리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세종 프로젝트입니다. 도시순환형 올레길 조성하고 24시간 어린이 복합의료센터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안전한 세종 프로젝트는
자율방범대 자전거순찰단 시니어 경찰 등을 보강하고 공용 킥보드를 점진적 폐지하고 어울림으로 대체하겠다라는 내용이 눈에 띄네요. 그리고 균형발전 세종 프로젝트는 세종시청 북부출장소 설치 추진하고 CTX 조치원역 복합개발 BRT 생활권 조기 구축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계십니다. 네, 국민의힘 비례의원에는 후보 여기도 이제 두 분인데요.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첫 번째 후보는 곽효정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공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시고요. 전 도원초등학교 학부모 회장이시고, 그 다음에 지난 최민호 시장 당선됐을 때 인수위 네. 청년 일자리 경제분과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요. 두 번째는 송동섭 후보가 2순위로 네. 입후보를 하셨습니다. 숭실대학교 대학원 벤처 중소기업학과 박사 수료를 하신 분이고, 네. 전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을 하셨네요. 네.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연합회 부회장, 네. 그런 이런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네, 그런 이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갑니다. 비례 3번입니다. 두국혁신당 깨끗한 바람 혁신의 파란이라고 해서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국혁신당의 정책은요,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선은 관련해서는 4가지 공약이 있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 삶을 지키는 생활 정치를 하겠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다.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하겠다. 자세한 내용들은 공범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세종과 관련한 내용의 공약은 일단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그다음에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통해 재정 자립 세종시 달성, 그다음에 업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3대 공약으로 내세웠네요. 네, 이렇게 세종과 관련된 했고요. 두국혁신당에도 두 분이 지금 비례의원으로 지금 입후보했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1순위로 등록한 후보 김미라 후보 되겠습니다. 네. 학력은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졸업을 했고요. 조국혁신당 세종시당 청년위원장, 조국혁신당 세종시 지역위원회 대변인, 네. 정치 경력만 내세우셨네요. 네. 두 번째 후보는 남성입니다. 김인기 후보, 네. 상지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하시고 현재 조국혁신당 세종시당 부위원장을 하고 계신 분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조국혁신당 갔고요. 자, 다음에 4번을 놓고 5번으로 갑니다. 5번은 진보당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공보물을 보면서 조금 애처롭다고 하는 게 이게 소수 정당들은 사실 공보물을 할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장에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담으려고 하는 이런 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네, 세종시민 그리고 참여연대 회원분들도 많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호 5번 진보당입니다. 진보당이고요.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방정부 공공성 강화로 당신의 지갑을 지킵니다. 라고 하면서요. 5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낮추고 금융은 서민을 위해 쓰겠다. 저렴한 주택과 병원, 통합 돌봄 지자체의 책임을 확대하겠다. 간병 책임, 가족의 희생에서 사회 권리로 만들어내겠다. 송전탄 막아내고 재생에너지 확대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겠다. 그리고 AI 시대, 기술은 노동자를 돕는 도구로 쓰일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네요. 네. 여기 어떤 분이 입후보하실까요? 예, 한 분이 네. 비례후보로 등록을 하셨는데 강현옥 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하시는 분이 입후보를 하셨습니다. 네. 조치원 중학교에서 교육복지사로 지금 현재 근무 중이시고, 그다음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세종 지부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신 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뒷페이지에 보면은
세종특별시 의회를 바꾸는 다른 색깔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례의원 3석이 됐는데요. 2석에서 1석이 늘었죠? 그 석에서 소수정당이 좀 이렇게 다른 색깔 하나를 좀 가져가 보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란 청소한 그 이유를 위해 지금부터 키워주셔야 합니다. 빛의 광장에서 터져나온 변화의 목소리를 구체적인 생활의 변화로 진보당에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기호 5번 진보당이었습니다. 다음 기호 6번 가보겠습니다. 기호 6번도 마찬가지로 네, 기본소득당입니다. 기본소득당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민생개혁 세빙선으로 얘기하고 있고 앞에는 이제 당대표의 용해인 대표 얼굴이 있고요. 다 뒷페이지에 보면은 기본소득당과 함께 기본사회로 대도약하자라고 하면서 세종에서 3대 핵심 공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세종 3대 핵심 공약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시민참여형 행정수도 완성, 돌봄 로컬 푸드, 청년 창업, 도농 순환경제, 사회연대경제 실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시고요. 이건 첫 번째라고 했는데 네. 그 분야별로는 다 들어가 있죠. 되는 거네요. 두 번째는 18세까지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 선진적 도입을 하겠다, 선도적 도입을 하겠다. 세종에서 먼저 시작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병원 주치의제, 세종형 기본의료를 보장하겠다라는 내용을 3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셨네요. 네. 기본소득당임에도 이재명 정부의 힘이 되는 세종시 의원, 세종시 의회가 되겠다. 이제 기본소득당이 이재명 정부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좀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후보와 후보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송수미 후보가 한 분 입후보 하셨네요.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이고 현 용해인 의원 청년특보, 그 다음에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 대변인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소득당 받고요. 다음 마지막 7번입니다. 정당 투표는 7번 정의당, 이제 같이 삽시다,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뒷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세종시를 바꿀 한 표, 정의당에 투표해달라 라고 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공감하며 함께하는 시정,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대에서부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BRT 중심 교통 개선까지 하겠다. 그리고 소외에 사각이 없도록 하겠다. 돌봄에서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생활서비스 강화까지 구체적 공약 나와 있습니다. 내일의 세대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종이 되게 하겠다라고 해서 금강수변 생태축 내용부터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까지 세계 굵직하지만 세부적인 내용들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입후보한 후보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혜란 후보가 한 분 입후보를 하셨고요. 한남대학교 상업교육과를 졸업하시고 전 정의당 대전시당 서구지역위원장, 그 다음에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사무국장을 역임하셨던 분이 입후보를 하셨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비례 시의원으로 6분 그리고 6 정당의 공약들을 나와 있는 거를 선거 공보물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지방선거의 투표율에 관련해서 근심 어린, 걱정 어린 말씀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선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뜨지 않고 투표율이 높지 않을 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상 저도 주변에서 느끼기에 선거 분위기가 이번에는 별로 많이 뜨지 않는 건데 원인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거는 아마 이제 투표 실질적으로 6월 3일 마지막 투표 그리고 사전투표 내용들을 좀 보면서 저희가 또 관련해서 6.3 지방선거 평가 그리고 향후 전망 이런 것들을 또 저희 참치킨 TV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사전투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사전투표 안내 드리겠습니다. 29일 금요일, 30일 일요일 아침 6시부터 토요일이죠. 죄송합니다. 자,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거기서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사전투표를 못하신 분들은 6월 3일 그날 당일 투표를 꼭 해주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가장 가깝게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투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투표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참여자치 할 수 있다 참치킨 TV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